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9일 도쿄에서 250명, 카나가와 70명, 사이타마 53명, 치바 49명, 오사카 221명, 아이치 167명, 후쿠오카 10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264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3,508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4,22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카나가와 사이타마, 오사카, 도쿄에서 각각 1명의 사망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006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19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처음으로 일본 내 1일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으며 이와테현에서는 처음으로 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5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 남녀 25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6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60명으로 전체의 약 64%, 40대에서 50대는 56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50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8명, 직장 내 감염이 1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에서 80대 여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1,861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9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1일 감염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21일 연속입니다. 感染症という性質を考えればですね、いつ何倍になってもおかしくないという気持ちで、私はもうこれは第2波だという認識で、おります。その出し方などについても全国知事会の方から西村担当大臣の方にもお伝えしているように、全部にかけるのかどこにかけるのか、どういうふうにどの期間かけるのか、それについてはですね、国の方でもしっかりと最も効果的な方法というのを考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날 코이케 지사는 인터뷰에서 연일 2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 확실히 제2파에 진입하였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가 방법 및 기간 등의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오사카에서는 22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221명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람은 1명뿐이었으며 나머지 220명은 감염 경로가 여전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무증상자나 경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미취학 아동부터 9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20대는 전체의 40%가 넘는 9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50대 남성이 1명 사망하였으며 누적 확진자는 3,651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29일 밤 기자들에게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감염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과 고위험의 사람에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대, 30대의 사람들은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젊은 세대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강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호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인 1,000마스크 중 이달 말부터 배포 예정이던 8천만 장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배포를 그만두고 다른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와 같은 야당 측의 비판을 토대로 배포의 연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どういう調査をしてアベノマスクを無理やり押し売りのように皆さん送りつけることになったのか。直ちに使わないんですが、今後に備えて備蓄はできるのでありがたく頂戴したいというお声も中にはあったと。備蓄より回すということは需要抑制効果にはつながらないわけですから、だからいつでもいいはずですよ。だから明日の発送を止めていただけませんか。ちょっと持ち帰って検討させてください。 일본 정부는 전 세대에 배포한 1,000마스크와 별도로 간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배포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포를 중지하고 부족한 소독액 등의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비판에 후생노동성은 이달 말부터 배포 예정이었던 아베노마스크 8천만 장의 배포 연기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천만 장의 아베노마스크는 이미 발주 및 제조가 끝난 상태이며 후생노동성은 배포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관광 수요 환기책인 고투 트래블의 시작을 놓고 감염 상황을 분석한 뒤 사업 개시 결정을 미루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私どもは実は16日のもう数日前から
少しもう少ししっかりといわゆる疫学調査を分析して、もう少ししっかりと分析した後にするしないかかわらず、根拠を持った説明ができる必要があると思ったので、もう少し判断を伸ばしたらどうですか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たけど、一応政府はそのことについては我々の提言は採用しないということの上で、 일본 정부가 16일 분과회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도쿄 발차기 여행을 제외하고 22일부터 사업 개시를 결정한 사실에 대해 오미 씨는 제대로 역학조사를 분석하고 근거를 가진 설명의 필요가 있어 판단을 미루자는 제언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으며, 한편 도쿄의 제외에 대해서는 도쿄의 감염 수준은 특별하다라고 분과회에서 동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3인당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29일 국회 내에서 회담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응을 둘러싸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중에는 각지에서 감염자의 확인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수요 환기책, 고투 트래블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일련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감염 확대에 따른 대책과 경제의 영향과 함께 수해의 대응 등 국회에서 심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아베 총리에게 질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불응하면 헌법 5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에 이런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주중에라도 오오시마 중의원 의장에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総理が全く国会に出てこない状況で、これ以上の議論というのはなかなか成り立たない部分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点では正式にやっぱり国会を開催をすることこそが国民の望むところであり、我々がその負託に応えるための唯一の方法である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ました。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단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설명하기는커녕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의혹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임시국회 개회에 대한 의향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을 나타냈으나 무슨 심의를 할지 정확치 않으므로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현재의 경제 정세를 놓고 스가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감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 스가 씨는 현재 국내 경제 정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국내의 경제활동을 전면 제한할 수밖에 없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태이다. 현재는 감염 대책과 양립하며 단계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를 비롯한 반등세도 조금씩 나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리먼 쇼크 때와 현 상황을 비교하고 리먼 쇼크는 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신용경색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유통이나 설비 투자가 감소했으나 이번 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계속 고용 유지 및 사업 계속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소비세율이나 검토에 대한 질문에 스가 씨는 수입이 감소한 사업자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1년간 유예했고 소비세도 납세 유예 대상이 되지만 소비세 자체는 사회보장이 필요한 것이다라며 이날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미사일의 방어체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자민당의 여성 의원들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바탕으로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하에 적의 기지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등을 보유하도록 코노 방위상에게 제언하였습니다. 자민당의 이나다 전 방위상을 포함한 여성 의원들은 29일 방위성을 찾아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 방식에 대한 제언서를 코노 방위상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제언서에서는 타격력은 모두 미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북한, 중국의 위협 속에 우리나라를 지키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일본도 타격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며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하에 적기지 공격 능력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방위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려운 말을 이용하지 말고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노 씨는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나다 씨는 기자단에게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매우 어렵다. 일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억지력을 검토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 아베를 놓고 자민당의 야마사키 전 부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장에 정통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의 야마사키 전 부총재는 29일 도쿄 도내의 강연에서 이제 미중 사이에서는 새로운 냉전이라고 불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외교는 이를 막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시다가 이시바가 この2人のどちらかになるに自分は間違いないと思うと、いう言い方をしました。この専守防衛という大原則をですね、変えてはならないと。日本は
平和憲法がある以上はですね、これを守るという立場もあって、決して戦争に、再び、日本が向か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そういう選択をするということは決してないというのが日本の政治のですね、肝心なところではないかと。 그는 코이즈미 전 총리의 이름을 빌려 내년 총재선거에서는 키시다 정조회장이나 이시바 전 간사장 중 하나가 되는 것은 틀림없으며 안보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포스트합에는 안전보장에 정통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은 전수방위를 지켜왔다.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일본의 방위 능력에 추가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来年秋には総裁選があるんですけど、進次郎さんは総裁選はそれはまだまだ先の話。まだ出る、まだ今回出るべきでは。いや、だってまだまだ30代だよ。とんでもないよ。 한편 코이즈미 전 총리는 아들의 총재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이른 얘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외국인의 입국 제한의 예외적인 조치로서 정부는 재류 자격이 있고 일시적으로 귀국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의 실시 등을 조건으로 다음 달 5일부터 다시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146개국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에서 살아온 외국인도 일단 출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입국 제한의 예외적인 조치로서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 기업 주재원 등 재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중 입국 거부 대상이 된 전날까지 일시적으로 귀국한 경우 출국 전 PCR 검사의 실시 등을 조건으로 다음 달 5일부터 다시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입국을 서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베트남과 태국에 대해 일본의 장기 체류 외국인의 비자 신청을 시작하고 다음 달 일본 입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타액을 사용한 PCR 검사를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타액을 이용한 PCR 검사는 쉽게 실시가 가능하며 감염 대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사의 정밀도나 감염 확대를 막는 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선 타액을 검체로 사용하는 PCR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그룹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검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선수 등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무렵부터 희망하는 자치단체나 기업에도 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실비 부담만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검사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